안녕하세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쉬었고요. 영상도 못 올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은 다 회복했고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켓에서 성투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켓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힘으로 8월에 올라갔고요. 8월 중에 올라간 것을 9월에 많이 내주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마켓을 그동안 계속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큰 부분의 자금을 애플에 파킹을 해놓고 있는데요. 요 근래 보니까 8월에 올라갔던 것을 거의 다 내줘서 분할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8월 1일에서 9월 27일 지금 오늘 현재 현찰이 7,249불이고요. 주식평가액은 53,321불이고 총평가액이 57,000불로 약 4,000불이 8월 1일 이후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적 변동률로는 40%고 올해 들어서는 35.45%인데 여러분들은 8월 달에 많이 올라갔을 때 많이 파셔서 더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를 희망합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대부분이 애플에 200주나 있습니다. 애플이 200주 있고 또 페이스북이 35주 그대로 있고요. 요 근래에 들어서 쇼피파이하고 테슬라, 램 리서치를 사들였는데요.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내려갔고요. 램 리서치만 좀 견뎌줘서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캐시가 7,200불 있어서 약 적정 수준으로 갖고 있고요. 마켓이 혹시라도 더 빠진다면 사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켓이 이렇게 등락이 심하게 된 이유는 8월 달에는 역시 어닝의 효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9월 달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경기 부양책이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를 해서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불투명성도 이 마켓에 이 혼조세를 좀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퓨처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0.5%가 올라와 있고요. 이대로 유지돼서 마켓이 좀 더 긍정적으로 오르면서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사고 파실 만한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보면서 이 순간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S&P 500인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9월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에 올라간 것을 다 내어준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데요. 이것을 50일을 위로 뚫고 안착해야지만이 다시 상향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RSI는 44.62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동안 조금 밀렸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9월이 좀 약하고요. 10월은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하지만 9월보다는 좋은 달이고요. 11월이 또 좀 약합니다. 그리고 12월이 또 좋은 달인데 이 10월에 변동성은 있으되 마켓이 좀 더 긍정적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애플이고요. 저 역시 지금 현재 200주나 들고 있는 너무 과하게 들고 있는 애플인데요. 애플도 역시 50일 이동평균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50일 위에서 안착을 해야지만이 위로 가는 트렌드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RSI는 약 40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48.41로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보시다시피 50일과 200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50일을 뚫지 못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100달러 선이 아마 다음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시는 것은 50일이 뚫고 안정적으로 안착되는 것을 보시고 사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사시고 싶다면 조금씩 소량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역시 좋겠습니다. 이 주식은 AMD인데요. 역시 8월에 95불 근처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다가 이제 9월에 다 내줬는데요. 8월에 올라간 것을 9월에 다 내준 상황입니다. 거의 같은 지점에 와 있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애플과 같이. 지금 현재는 RSI가 48.93으로 거의 애플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50일을 뚫고 상향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있는데 혹시라도 못 뚫면은 전 고점인 69.73 그러니까 거의 70까지 밀려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괴물 주식 아마존이죠. 3,600달러 X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내렸는데요. 한 달 내내 내려오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47.28의 RSI가 있고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 바로 밑에 있지만 역시 아직도 말씀드린 대로 200일과 50일이 격차가 심한 관계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라간다면은 50일에 안착을 먼저 해줘야 안전하게 그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보잉이죠. 보잉은 아시다시피 여러 악재를 계속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횡보로 오랜 동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장기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쯤에서 조금씩 사 모으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야 여행업계나 모든 관광산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돼야 이 비행기도 많이 주문이 들어올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보잉은 많은 군수품을 대는 군수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한없이 내려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쯤 싼 가격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플레이가 돼야 되겠죠. RSI는 43.11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역시 30에 닿았다가 바운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은 Berkshire Hathaway 클래스 B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8월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9월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0일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대로 3, 4일 안착해 준다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44.02고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50일과 200일을 보는데요. 역시 일봉으로 보고요. 위에서 밑에까지 보통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 좋겠습니다. 팔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3, 4개월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장기 투자가들을 위해서 좀 더 긴 시간의 차트로 봐서 장기 투자의 트렌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봉으로 보는 거고 3, 4개월을 얘기하고 길어야 6개월까지 뿐이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차트가 좀 맞습니다. 자, 이 주식은 디즈니고요. 디즈니도 8월에 올라간 것을 전부 다 내준 상황이고요. 5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간신히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 200일이 계속 홀드돼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200일을 홀드 못한다면은 역시 107불 82, 108불 선까지 밀려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렇다고 파시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RSI가 39.73이고 200일에 지금 홀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지는 마시고 오히려 보유하시면서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은 페이스북이고요. 저도 35중가를 들고 있는데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시점에 산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8월 말쯤에 하이를 만들고 9월에 내려오다가 전 고점인 247불 선에서 홀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50일 이동평균선 바로 밑에 있고 빨리 50일을 뚫고 상회해야 이 업트렌드가 다시 이어지겠고요. RSI는 43.54로 나쁘지 않고요. 다만 요 이격이 역시 말씀드린 대로 넓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FedEx는 지금 현재 RSI가 71.2로 매도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봐도 최고점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염려스러운 것은 역시 50일에서 상당히 멀고요. 주가가. 그 다음에 50일과 200일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렇다고 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매수나 추가적인 매수는 좀 더 자제하셨다가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단기간으로 길어야 한두 달 거래하는 사람은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자, 이 주식은 구글이고요. 역시 9월 들어서
하이를 만들고 바로 계속 내리꽂고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내려오다가 200일에서 지금 5일째 있었습니다. 역시 200일 홀드를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RSI가 39.73으로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0일과 200일이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인텔인데요. 2, 4분기 에어닝 쇼크에 의해서 상당히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50일 이동평균선이 크로스를 한 상황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요. 50일을 지금 바로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이 주식은 아직도 서버 마켓에서는 최강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생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리라고 보고요. 이 주식은 보유 의견에 있고요. 계속 들고 계시면은 조금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RSI는 49.70이고요. 조금씩 모아나가시기 좋은 지점에 있습니다. 가장 큰 금융주 중에 하나인 JP모건인데요. JP모건도 역시 지금 힘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켓이 나쁠 때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힘이 약한 상황입니다. 4월에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 계속 격차는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장기 투자가들에게는 조금씩 모아가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래도 워낙 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적인 마인드로 모아가시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죠. 코카콜라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바로 사이에 있는데요. 빨리 뚫고 올라가서 이 업트렌드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오랜 동안 터널에 갇혔다가 이제 뚫고 올라갔는데요. 아마도 지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RSI는 47.14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목표는 아무래도 54.45인데 이것은 전에 있었던 하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아무래도 저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제가 며칠 전에 산 램 리서치인데요. 200일을 홀드 잘 하는 것을 보고 사들였는데 조금 늦게 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지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 넓은 이격도이지만은 그래도 50일까지는 좀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RSI는 51.88로 나쁘지 않은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격이 넓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주식은 맥다너스인데요. 역시 맥다너스는 8월부터 9월까지도 계속 올라다가 요즘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전 고점인 216을 지금 홀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계속 홀드하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역시 나쁘지 않겠고요. 58.53으로 다른 주식들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더 좋은 상황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훅 빠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역시 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녀석들은 아마 마켓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애플과 같이 50일 이동평균선 바로 밑에 있고요. 빨리 회복해서 뚫고 올라가야 이 상향 움직임을 계속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것은 지난번 저항을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큰 걱정은 없는 주식인데요. 49.33으로 나쁘지 않고요.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역시 넓은 이격에 의해서 조금 내려올 수 있으니까요. 사시더라도 조금씩 사셔야 되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도 역시 9월 초에 하이를 만들었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5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이 50일을 빨리 회복해서 올라가야 이 오름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RSI는 46.95로 나쁘지 않고요. 사셔도 조금씩 사서 모아서 50일을 뚫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주식은 엔비디아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었는데 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주식이긴 한데 거의 뭐 600불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가 9월부터 내려오다가 480불에서 지지를 잘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55.26이고요. 지금 RSI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전 고점을 잘 주시하다가 혹시라도 근처에 간다면 조금 덜어내셔야 안전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넓은 이격도인데 이격이 조금 더 줄어들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워낙 힘이 세서 이 트렌드를 계속 이어갈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QQQ입니다. ETF죠.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는데 역시 9월에 들어서면서 하이를 만들고 내려오다가 50일 이동평균선에 바로 걸쳐져 있습니다. 바로 회복해서 올라가야 마켓이 다시 오름세를 이어간다고 할 수 있겠고요. RSI는 47.77로 나쁘지 않은데 역시 넓은 이격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룸은 항상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해 나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 주식은 스타벅스고요. 스타벅스가 역시 다른 주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빠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RSI는 52.8 하나고 여기 보신 대로 전 고점에서 이 하이가 두 번이나 걸쳐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뚫고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 주식은 스퀘어인데요. 역시 힘은 굉장히 셉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을 잘 홀드했고요. 다시 오름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이를 뚫을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마켓이 조금만 올라준다면 170의 하이는 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RSI는 57.64로 이제 처음으로 사기에는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조금씩 사시는 것은 무방하겠고요. 역시 롱텀들은 내려올 때마다 사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마다 사셔가지고 올라가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 주식은 워낙 하이플라이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시 이격은 말도 안 되게 넓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셔도 감당하실 수 있는 양으로만 사신다면 충분히 이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식은 AT&T인데요. 통신산업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버라이즌도 좀 내려온 상황이고 AT&T도 역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28불에 놓여 있는데요. 역시 데드크로스를 만든 후 계속 힘이 약합니다. 물론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파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라 돈을 버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역시 50일을 빨리 회복해야 업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RSI는 28.50으로 매수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때쯤이면 파티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셔야 됩니다. 사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 디비덴드도 상당히 많이 주고 괜찮은 회사인데 디비덴드를 보면 여기 코로당 52센트나 주는 큰 회사인데 장기 투자가들은 롱텀으로 모아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크레이지보이 테슬라죠. 테슬라가 제가 이 큰 오름세를 다 놓치고 그냥 닥쳤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듯이 보고 있다가 스플릿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가지고 바로 팔았습니다. 이때쯤에 팔아가지고 상당히 짭짤하게 이득을 봤고요. 그것도 또 모질라서 요 근래에 또 몇 주 샀는데요. 역시 워낙 힘이 좋고 인기가 좋은 주식이라서 물론 펀더멘탈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평가에 있지만은 사실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오랫동안 가져가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거래하는 주식으로서는 테슬라 같이 인기 있는 주식이 좋지 않나 싶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역시 이 말도 안 되는 이격이고 이 주식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대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조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50일을 홀드해서 올라가는 모양새에 있으니까 다만 몇십 불이라도 올라가면은 팔아버릴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워마트인데요. 워마트도 역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난 후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50일을 홀드하고요. 뉴스가 그 오라클하고 같이 틱탁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사기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못 쏟아서 팔로우는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는 뉴스만 본 상황인데요. 일단 워마트는 이 오프라인에서 상점의 최고의 회사이고요. 온라인에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존에 그래도 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회사이지 않나 싶고요. RSI는 51.93으로 나쁘지 않고요. 이 시점에서 조금씩이라도 사서 모았다가 혹시라도 더 빠진다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사시면은 더 좋고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씩 모으셔서 크게 돈을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요. 줌비디오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은 주식이 아닌가 싶고요. 역시 앞으로의 트렌드가 출근이 없는 그런 사회로 빨리 앞당기지 않았나 하는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RSI는 70.19로 매도 의견이 나와 있고요. 역시 어닝으로 보자면 아직 말도 안 되는 어닝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한 산업에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고 주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빠지면은 좀 사시고 이렇게 모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50일에서 상당히 멀고요. 또 50일도 200일에서 상당히 이격이 있는 먼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사시지 마시고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양만 사신다면 그래도 좀 더 가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식에는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투자하셔서 재미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또 조금씩 사셔서 오랫동안 모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한국 주식도 봐야 되겠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미국이 떨어지는 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역시 지난번 하이점을 깨지 못하고 내려와서 50일 이동평균선 바로 밑에 있는데요. 다시 빨리 50일을 회복해서 업트렌드가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이 아마 사상 최고치 선일 텐데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번에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RSI가 43.27로 나쁘지 않고요. 빨리 50일을 회복해 준다면 계속 지속할 수는 있지만은 역시 이격이 좀 넓어진 상황이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주식은 삼성전자인데요. 우리가 전에 그어놓았던 사상 최고치 선을 거의 근처에 갔다가 뚫지는 못하고 역시 내려왔는데 50일을 홀드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어느 때든 이 RSI가 70이 넘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덜어내셔야 됩니다. 조금씩 덜어내셨다가 또 빠지면 또 사고 이렇게 빠지면 좀 더 사고 70을 다가왔을 때는 조금씩 파는 훈련이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올라갈 때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일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타고 내려옵니다. 저도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 자신이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감정을 빼고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본다면 좀 더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벌어놓은 것들을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버는 사람 한순간은 다 벌어요. 버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면 욕심이 나거든요. 오늘 올라가면 내일 올라갈 것 같고 내일 올라가면 또 모레 올라갈 것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자제를 해서 조금 훈련을 좀 더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주식은 에너지 회사죠. 캡코 한국전력인데요. 이 주식은요.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주식은 그저 롱텀 투자로 안전하고 또 배당 받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역시 많이 아마 이 주식을 하실 겁니다. 미국에도 전력회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연금 그 기관에서 많이들 이 전력회사들을 사고 있는데요. 이 주식 자체의 움직임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뭐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아직도 계속 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당 기간도 횡보를 하겠고 200일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나서
조금 상향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은 KT인데요. KT는 아마 통신업체죠. 통신업체인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51이 200일을 키스를 하고 지금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당분간 건드리지 마시고 50일을 회복할 때까지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주식은 현대모터스인데요. 현대자동차를 제가 전에 잘못 읽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내려올 것 같다고 했는데요. 조금 내려오기는 했지만 급격하게 올라간 이 좋은 무브맨을 제가 놓쳤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사서 이 시점에서 팔았다면은 많은 손해를 봤을 텐데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차트라는 것이 어떤 한 뉴스에 의해서 확 늘어나면 이게 어닝 쇼크거든요. 어닝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어닝이 한번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참고하는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주식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격이 상당히 넓어서 조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마켓이 빠진 상황에서 내려오다가 마켓이 올라간다면 역시 같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많이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힘이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홀드를 못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셔야 된다면 조금씩 사셔서 단가를 좋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하이닉스고요. 8월 중순에 로를 만들었다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머리에 짚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마켓이 올라가 준다면 빨리 200일을 회복해 준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회복을 못한다면 당분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가장 거래가 많은 이 시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0일을 잘 지켜보셨다가 뚫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사서 모아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내려온다면은 또 이 시점에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조금씩 또 사서 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주식들을 함께 같이 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주식 차트가 완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 굉장히 비싸졌는지 싸졌는지 이런 정도를 참고하시면 거래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채널을 좀 더 계획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것을 다루는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같이 보는 동안 지금 선물은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0.5%에서 0.7%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월요일일 텐데요.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또한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